추격 저점 매수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즘 시청률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시장 전략은 잘 맞추는데 왜 떨어질까 시청률이? 축구 보시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종목을 잘 못 골라서 그런가? 종목도 잘 고르는 종목 것 같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네.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놈의 시청률 때문에. 자, 시청률은 시청률이고 뭐 많이들 봐주시고 뭐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죠.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네. 뭐 종목을 꾸준하게 좀 좋은 종목을 많이 분석을 해드리면 아마 뭐 시청률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네, 이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률에 연연 안 할 수는 없고 저희 프로듀서가 뭐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네. 자, 힘냅시다. 네. 오늘 추격 저점 매수 전략은 어떤 분야를 볼까요?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좀 언짢아요. 왜요? 이웃나라 일본이 이게 또 일본은 죽음의 16강에 조에서 진출했죠. 죽음의 조에서 이게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꺾으면서 네. 2개 대회 연속으로 이제 16강 진출을 했는데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네, 과연 오늘 자정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기죠. 네, 포르투갈 이기면 되겠죠? 당연히 이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 되지만 당연히 뭐 네. 올라간다고. 에나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약간 월드컵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네, 거예요. 영향이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있을 수 어쨌든 뭐 오늘 저는 이제 추격 저점 뭐 컨텐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컨텐츠. 네, 컨텐츠 업종 추격 매수 의견을 이제 좀 네. 드리고 싶은데. 따라갑시다. 사실 뭐 워낙 컨텐츠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중대형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코스닥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코스피에는 이제 컨텐츠 중앙 네.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지금 견조한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아랫단에 뭐 A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중소형 이제 컨텐츠 종목들 물론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나가고 있다가 대주주가 약간 또 지분을 좀 팔았다라는 또 노이즈가 조금 나오면서 네. 조금 이제 삐걱삐걱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일시적인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컨텐츠 종목들이 내년도에 또 출시되는 이제 신작 드라마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줄줄이 지금 대작들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카지노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네, 이제 12월 21일 날. 맞습니다. 300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한 건데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이제 손석구 배우와 최민식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고 내년에 이제 또 런칭하는 이제 무빙이라는 드라마. 요거는 이제 500억 가까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강풀 맞습니다. 강풀 원작의 원작이죠. 이제 무빙이라는 드라마. 요거는 또 조인성 배우가 또 주연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어저께 이제 인크로스가 장중에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크로스도 어찌 보면 이제 넷플릭스 광고용 요금제, 그다음에 네. 디즈니 플러스 광고용 요금제 이런 이제 수혜가 또 같이 좀 덧붙여지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어쨌든 컨텐츠 업계 전반에 지금 뭐 나름대로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더 좀 강력한 모멘텀을 주는 게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어저께 사실 이제 중국 소비 수혜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게 일부 이제 지역에서 방역 완화한다라는 걸 이제 속속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 이제 이게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제 또 반작용으로 아무래도 이제 정책 당국에서 너무 지나친 이제 방역을 조금 이제 완화하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 이건 이제 리오프닝으로 이어질 거고 이게 어찌 보면은 한중 이제 문화 교류라든지 뭐 인적 교류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빗장에 풀리면 이제 한류의 바람이 다시 중국으로까지도 또 퍼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컨텐츠 종목들 여전히 좀 풍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탑픽 종목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 컨텐츠 종목들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익히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종목들일 거고 오늘은 조금 이제 소형주 중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사실 드라마 제작의 명가죠. 맞습니다. 업력으로 따져보면 뭐 가장 오래된 드라마 이제 제작 컨텐츠 제작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고 특히나 이 뭐 작가라든지 이제 그 감독의 IP들을 많이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수출을 할 때도 상당히 좀 뭐 어찌 보면 좀 우위를 점해서 또 수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후발 기업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주가가 한번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종가 2,900원 정도 이제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3,500원 정도로 뭐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컨텐츠 쪽을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셨는데 좀 전에 그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인크로스의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죠? 티딜. 네, TD. 네, 티딜이 TV 광고
공중파를 아마 할 거예요. 그 조진웅 네.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와서 그 광고 효과가 이제 어제 녹여 들어간 것 같고 주가에는 네네. 그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쪽으로 삼화 네트워크스 얘기하셨고 정경민 차장은 여기에 대해 확장성을 네, 뭐 저는 뭐 드라마 뭐 가장 뭐 호식이고요. 저희 이제 걱정은 과연 중국 사람들이 제 돈 내고 볼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해요. 네. 네.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너무 많이 이제 보니까. 그렇게 네. 그동안 그거야 어둠의 그냥 경로를 해왔는데 네.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렇죠. 예. 예전에 그 뭐 케이블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옆에 옆집 거 이렇게 따가지고 뭐 이렇게 그건 하는 되게 거. 옛날 무선방송 시절. 요즘에는 다 암호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뭐 할 수도 있죠. 이거 안테나 이렇게 막 네, 도돌려. 굉장히 네. 창의적인.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붙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원류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좀 뭐 이 종목도 강세가 나왔는데 DNC 미디어, DNC 미디어. 웹툰 IP 자체로 좀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뭐 주가 위치도 굉장히 좀 이 예전에 부담 없는 대원 상황이- 미디어. 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는 웹툰이나 대원동화, 로버트 태권브이. 뭐 그랬죠. 네. 그렇죠. 태권브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가? 판권이 맞을 있었는지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슈퍼 IP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슈퍼 IP란 이제 웹툰 기반으로 1억 뷰 이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웹툰의 이 IP들 그러니까 뭐 잘 아실 만한 뭐거죠. 뭐 나 혼자만 레벨업, 황제의 외동딸 뭐 이런 것들 좀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게임으로 지금 진행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권을 이제 게임사에 넘겨서 넷마블이 일부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뭐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판권도 좀 넘기게 되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제 판권이 얼마인가라는 게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재벌집 재벌집 막내 막내 아들이 아들, 예. 외동아들의 막내 아들이 이 IP 자체가 수백억을 호가하는 거를 이제 알았었죠.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뭐 몇억 뷰에 뭐 2억 뷰, 4억 뷰 그러니까 이런 억 뷰를 보이고 있는 그런 IP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면서 뭐 한 12,000원 대비 바닥 대비 지금 17,000원까지 뭐 한 30-40% 지금 올라오긴 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얘는 뭐 한 4만 원, 5만 원 가던 종목입니다. 이게 반에 반토막 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가격을 알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반등 세력도 이제 기관들이 좀 끌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저도 그 무빙이란 드라마랑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류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이 웹툰의 IP의 가치가 지금 이제 가격으로 표시되고 이제 표출되고 있는 DNC 미디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 차장님이 월요일 날 미스터 블루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걸 자꾸 리뷰를 해드려야 시청률이 올라가요. 오. 미스터 블루 얘기하시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0-30%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DNC 미디어, 뭐 네. 미스터 블루, 그다음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다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열어보시면 거의 다 비슷하게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좀 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빙은 뉴하고 또 NEW하고도 네.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네. 뉴 바들이 또 보내주시네요. 네. 네.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자, 컨텐츠 업종을 김영희 매니저는 따라 붙어보자. 뭐, 일리적으로 논거가 있는 것 같고, 기업은 삼환 네트워크스, 정유미 차장은 확장성으로 DNC 미디어, 네. 웹툰. 네, 네. 네, 창의성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유미 차장의 오늘 또 추격 저점 매수의 전략은 어디? 사실 이게 요즘 많진 않아요. 이게 골라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로봇 역시 어제는 이제 이거 했잖아요. 진강 CES. 대신 네. CES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로봇. 그렇죠. 저희가 한 2, 3일 정도 확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또 다 같이 떠들더라고요. 네. 뭐 좋죠. 뭐 선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봇은 아직 뭐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기 편한 게 여기 이견이 별로 없어요. 네. 성장성이 워낙 좋은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CES라는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한 달 전 정도부터 뭐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뭐 사실 크게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제법 기대 수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싶고요. 뭐
증강현실밖에 없어요, 사실. 이 이제 뭐 이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좀 휴대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성장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휴대폰이 우리의 이제 대세, 뭐 삶의 일부가 됐다면 이제 이런 증강현실 기기도 현실 세계와 이 가상 세계를 연결해준 그런 매개체로서의 어떤 도구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CES라고 하면 이제 로봇인데 뭐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별 시덥잖은 것들도 다 로봇 관련주라고 이제 붙여대는 바람에 네. 좀 저는 거기에 좀 불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약간 인형 뽑기 같은 것도 로봇 관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팔 달렸고 뭐 근데 로봇이죠, 로봇. 네. 로봇이죠. 네. 뭐 사람 팔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기계공학적이고 ICT 기술이 들어가는 비로소 누구나 로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로봇이 CES에 나올 걸로 예고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쭉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 스타워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뭐 3PO나 R2D2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뭐 식당에서 술에 달려가지고 쟁반 나르는 정도의 그런 로봇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로봇.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실생활하고 밀접한 연계성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렌탈 사업이나 의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실효성과 사업성이 있는 로봇. 이런 쪽에 아마 좀 대규모의 이 빅테크 업체들이 좀 네. 선보일 그런 예정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로봇 테마가 형성될 때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제 뭐 약간 뭐 실적 현실성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저런 건 뭐 감속기 뭐 무슨 협동 로봇 뭐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게 기계인지 로봇인지 모르는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딱 로봇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의 이제 로봇들이 CES에서 대거 좀 출품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아마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 말고 조금 더 서비스 로봇 쪽에 좀 프리미엄을 주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저는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을 조금 더 이제 추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편마비나 또 이제 뇌졸중 또 이렇게 좀 고령화 사회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동이 불편한 이제 뭐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 기동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제 삼성이 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그렇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예, 그 그게 인성. 딱 그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바로 적용해서 사업성도 있고 수요도 늘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 쪽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뭐 한 서너 종목이 있습니다만 주가의 위치로서 좀 부담 없는 종목이 T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이게 로봇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웨어러블 쪽에서는 그래도 좀 굉장히 앞단에 있는 선제적인 티어에 있는 그런 좀 기업이고 아직 뭐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조금 부각될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 쪽에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T 로보틱스 내년 CES를 바라보고 뭐 주 단위로 아니면 뭐 한 뭐 2주 단위로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CES에 그렇죠. 로봇이라는 주제도 분명히 하나의 큰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김현미 매니저도 네. 확장을 또 해보시죠. 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ES의 이제 메인 테마가 사실은 이제 뭐 메타버스, 뭐 AR, VR, 확장 현실 XR. 뭐 이런 게 이제 그 메인 테마긴 합니다만 로봇도 이제 중요 주제 중에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이제 K스퀘어 네, 다 맞습니다. 접목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다 참여가 좀 될 거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거다라는 거 미리부터 이제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실제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거 이제 좀 덧붙여드리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섹터를 여러분들 좀 분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로봇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이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까 그거 그 외에도 로봇 태권브이.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치매 환자들 돌보미 역할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과 이제 거의 뭐 일치되는 그런 이제 형식의 이제 로봇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산업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협동 로봇 같은 이런 다관절 로봇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이송 로봇 이런 것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의료 현장에서 또 네. 쓰이는 의료용 로봇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이 심장 스탠스 시술 같은 것도 로봇이 하고 척추 시술 같은 것도 로봇들이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로봇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뭐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주제에 맞게 T 로보틱스에 좀 호응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뭐 뻔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로보티즈라는 로보티즈.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일개미, 뭐 직개미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로봇들 상용화를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 요 회사 이제 2대 주주가 LG전자기 때문에 아마 CES에도 뭐 직간접적으로 뭐 직접 초청을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직간접적으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좀 기대감. 그래서 CES를 좀 타겟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로보티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현재가 공략하시고 목표가는 뭐 한 32,0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친절하게 또 가격 전략까지. 네. 가격 전략 했어요, 아까? 뭐 저는 뭐 목표가는 한 1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T 로보틱스. 네. 손절은 좀 짧게 한 10% 정도만 이렇게 오케이.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이라는 섹터를 그러면 추격? 네. 근데 T-로보틱스 종목으로 보면 추격은 아니고 저점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좀 담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니까 일종의 추격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로봇이라는 테마를 뭐 뻔하고 반복적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빨리 다가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잘 주지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T 로보틱스와 로보티즈까지 또 종목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발장전 또 넘어갈까요?